안녕하세요. 똑바로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로스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로스쿨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승명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또 뵙네요. 네, 지난 시간에 이 로스쿨 어떻게 가야 할지 그 입시편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학토리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뻔한 얘기라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 뻔한 얘기라도 네. 이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기본적인 거 어떤 게 중요한 건지 그렇죠. 네, 그런 걸 또 듣고 싶어 하시니까 맞습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로스쿨 생활입니다. 로스쿨에 만약에 합격을 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 건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제가 방금 눈을 감았었는데 네. 로스쿨 생각해보면 행복했기도 했고 시험장 생각하면 또 지옥 같기도 예. 했었고 좀 힘들었던 이렇게 막 생각들이 막 스치네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진지해질 것 같으니까 네. 가벼운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로스쿨 안에서 연애합니까? 당연히 하죠. 연애해요? 무슨 뭐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그래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예. 사실은 그 로스쿨이라는 곳이 저는 물론 이제 로스쿨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네. 뭐 결혼하거나 뭐 연애를 하진 않았었지만 네. 생각해 보면은 거기 안이 진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면은 거의 3년 동안 붙어서 지내고요. 예. 수업, 거의 수업도, 군대네요, 뭐. 수업도 거의 같이 듣고 예. 시험도 막 보고 또 이거는 또 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시험철 때고 막 이러면 다들 예.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정말 다 민낯으로 예. 그러니까 서로 옷 같은 것도 다 편하게 입고 그렇군요. 또 남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 사람이 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한 1년, 2년 지나면 그렇죠. 이제 숨길 수가 없죠. 예, 누가 네. 착한 애인지 네, 누가 나쁜 나쁜 애인지 애인지, 이제 딴 할아버지 예, 아는 모두 거죠. 다 아는 거죠.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압니다. 어떤 성향인지 음. 어떤 성격이 있는지 또 가끔은 또 지랄 맞는지 아닌지 뭐 아.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곳이 로스쿨이기 때문에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연애도 자주 하고 음. 근데 이제 장단이 확실하죠. 아시다시피 이제 사내 연애와 같이 네. 이게 쿵짝이 많아서 같이 막 열심히 공부해서 시너지가 나는 커플이 있는가 하는 반면 또 서로 싸우다 보면 그리고 또 뭐 아니 이제 만나다가 또 헤어졌다고 예. 칠 수도 있고 더 최악은 이제 둘이 만났는데 예. 한 명은 붙고 한 명이 떨어져 아, 막 이런 막 최악이네요. 예, 그런 이제 슬픈 사연들이 많죠. 예. 전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기로는 로스쿨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 고시촌에 예, 고시촌 그럼요. 것들이 많았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저한테는 안 맞았는데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음. 조절을 하죠. 장단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예. 그냥 궁금했습니다. 네, 예, 사람 사는 곳일 그럼요. 거겠거니라고 네. 생각은 했는데 네, 당연히. 실제로 또 그렇죠. 로스쿨 다녀보신 분께 들어보니까 네. 또 굉장히 재밌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일단 로스쿨 갔으면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붙고 나서 연애도 그리고 되잖아요. 예. 거기서 또 평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 있는 또 되게 좋은 기회도 예. 해요. 네. 그만큼 어떤 사람을 알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뭐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신에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 아닌 조언은 네. 너무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아직 총알이 거의 한 발 많아요, 두 발 정도 되잖아요. 그렇군요. 예. 뭔지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총알이라는 네. 게 사실 너무 빨리 쏴버리고 나면 그렇죠. 예.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가자마자 뭐 OT 때부터 너무 빠르게 네. 뭐 그러지 마시고 한 이제 천천히. 소문 다 나고. 그렇죠. 예. 아시죠? 예. 어떻게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예. 조심하시는 게 좋다. 예, 조심하셔라. 네, 일단 알겠습니다. 붙는 게 먼저니까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승부욕이 굉장히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뭐 노트 필기를 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뭐 노트를 훔쳐간다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놓고 가면은 노트북을 막 포맷해 버린다거나 뭐 이 정도로 승부욕이 강하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근데 저희 때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네. 이제 워낙 알다시피 그래도 또 뭐 CCTV도 있고 예. 사실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을 먹을 만한 분들도 있죠. 왜냐면 로스쿨이 사실상 상대평가에다가 예. 유급도 있어요. 어. 유급도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 리트라는 게 법학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네. 법학 적성을 테스트하는 거지 음. 실질적으로 법학 지식을 물어보진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사법 시험을 공부했거나 다른 시험 법학 공부를 하신 분들 입장은 막 10년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저처럼 체대 졸업한 사람이 갔으면 진짜 조금밖에 못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마라톤으로 치면은 풀코스를 막 10번 완주하고 온 거예요. 다만 그 하커트라인의 점수까지 못 들어간 거죠. 근데 그렇게 달린 분이 있고 저는 아직 신발끈도 못 매는 사람이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편차도 너무 크고요. 또 반대로 그 상대 평가기 때문에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A도 정해져 있고요. A 정해진 거는 이제 학점이 좋은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예. D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D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 로스쿨 같은 경우는 10명이 넘어가면 D 하나가 무조건 나와요. 예. D는 1점대인데 알다시피 이게 지금 유급이 있다 보니까 네. D 받으면 6급으로 가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은 무조건 D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좀 인기인이었어요. 예. 왜요? 어떤 수강 시험할 때 네. 같이 듣자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오. 왜냐면 깔아달라.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뭔가 D가 필요하잖아요. 나의 D가 되어서. 그렇죠. 아. 누군가는 깔고 시작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등부터 10등까지 40명이 뭐 100명 있다 싶으면 1등부터 만약에 10등까지 같은 수업을 들으면 10등인데 D를 받아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슬프다. 엄청 슬픈 네. 거죠. 그래서 막 수강시험할 때 눈치 게임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A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들어왔는데 뭐 그래서 A가 2명밖에 못 받는 수업인데 딱 봤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빼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갔는데 야 이거 가만하면 큰일 나겠네 싶으면 빼거나 뭐 이런 눈치 게임도 되게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그러면은 변호사가 되신 거네요. 겨우 극복했죠. 야. 겨우 간신히 가죠. 저는 이제 예.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게 저희 때 1학년 때는 없었어요. 2학년 때부터 유급이 생겨서 다행히 좀 어쨌든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되게 살벌합니다. 네. 살벌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시험을 보다 보면 시간도 되게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때 그런 문제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시험 볼 때 시험 시간이 끝난 거예요. 예. 2시간이면 2시간 끝나면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 뭐 조교님이 조금 이제 편의를 봐준 거죠. 네. 좀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계속 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2시간 딱 하고 내고 나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근데 물론 그 2시간 쓰고 나간 사람이 성적이 훨씬 좋아요. 아시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좀 단체적으로 다 잘못한 거죠, 사실은. 네. 그 소수 시간 맞춤 빼고 나머지 잘못했기 때문에 뭐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걸 다 막고 이랬던 게 있었는데 네. 그만큼 되게 치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들어오시게 되면 아마 되게 힘든 시간을 예. 생각보다 힘들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트북에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좀 걸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트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백업 꼭 해두시고. 예, 백업하시고. 예. 반대로 그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그 노트북을 정리한 거를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 네, 그러니까 지우는 게 아니라 지운다기보다는 그걸 네.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 네. 뭔가 지우기에는 뭐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잘 정리하는 사람이 위너거든요. 네. 그 되게 많은 걸 그거 줄여야 진짜 힘든 되는데 건데. 그 정리한 거를 어차피 없애도 그분은 또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걸 뺏기려는 경우는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걸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렇군요. 네, 저도 아니, 막 누구나 예. 네, 잘하시는 그럴 분들한테 때는, 예. 좀 도와달라 그렇죠, 예.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있다. 좀 빡세다. 아, 그렇군요.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다. 쉽지 네, 않습니다.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로스쿨의 등록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경제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되게 사실은 너무 다양해요. 네. 다양하고 저 때는 사실 저는 이제 K 건국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는데 네. 거기는 장학금이 엄청 혜택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반액 정도 내고 다녔었고 네. 저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학기에 거의 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였던 걸로 한 기억하거든요. 학기에. 한 학기에. 예. 근데 저는 거의 이제 반액을 보장했기 때문에 음. 한 반 정도 내고 다녔고 네. 저희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의 전액도 많았었고요. 네. 건대가 장학금 혜택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강원대, 네. 뭐 저희 건국대도 그랬고 뭐 지방대에 있는 학교들 뭐 이런 데가 장학금 혜택이 많은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립대와 사립대와 차이가 크고요. 제가 찾은 걸로 봤을 때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립대학교가 한 1,678만 원 정도 평균 평균 1년에 1년에. 그다음에 국립대가 한 1,0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한 차이가 500 있네요. 그 예.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예. 사립대 국립대 차이가 좀 되게 크고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맞춰서 가면 됩니다. 내가 좀 그리고 10% 성적 하위 장학생 최근에 발표한 것 따르면 900명 정도한테 네. 무조건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성적 얘기가 하위? 네, 하위 아니 네. 하위가 아니라 그 소득 기준 아, 소득 소득으로 하위. 차상계층들 소득 하위들한테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장학금을 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때도 보면은 이 학업도 반영을 하는데 네. 경제적인 여건을 더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물론
저도 로스쿨을 왜 비난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또 돈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왜냐면 일반 학생들이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또 가야 되고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로스쿨 제도가 돈인 사람한테 유리한 건 맞는데요.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옛날 사법고시 할 때는 네. 그때도 4년제 졸업은 해야 됐어요. 어쨌든 그때도 뭔가 그 법학을 필요로 하는 그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4년 졸업이 꼭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것들도 있었고 그때도 토익을 봤어야 되는 것도 있었던 데다가 아시다시피 그때는 장학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물론 등록금도 없지만 장학금도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리고 내가 공부를 3년, 4년 얼만큼 해야 되는지 기간도 보통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불확실한 그때는 합격률 뭐 1, 2%, 막 5% 막 이랬던 때예요. 전체 네. 합격 필요하면 거기에 내가 4년, 그때 평균 4년을 투자해서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게임에 돈을 투자하는 것과 로스쿨은 어쨌든 내가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장학금을 많이 주는 환경 속에 3년이라는 제도를 잘 견뎌내면 변호사가 될 수 있잖아요. 확률이 네. 높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네. 물론 다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기회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난 집안이 어렵다고 하면 얼마든지 장학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그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학자금 네. 대출도 되게 잘 나오고요. 한 2%대로 생활비도 주고 학비도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저도 받았던 기억이 나고 뭐 이제 다 갚았지만 저리로 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도 2천만 원까지 해줍니다. 그래요. 한 3%, 4%. 사실 신용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힘치 않은데 그렇죠. 네. 로스쿨생 대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힘들다 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변호사직 합격하지 못하면 그게 모든 게 부채로 떠안게 되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충분히 조금 이제 그러니까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네. 어려운 사람한테도 충분한 기회가 있어서 음. 물론 돈이 많은 사람한테 훨씬 유리한 제도는 맞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없는 사람을 위한 절대적인 어떤 보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